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미강 한강,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도 강세, 요거 한번 보나 보다 했는데 결국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뒷심 부족으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강 한약이라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쓴 약을 원샷 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와중에 간밤 뉴욕 증시 수소 테마주 블룸에너지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K 증시 수소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급등으로 화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의 HLB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반등에 힘이 없었던 관계로다가 투자 심리는 이틀째 위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밤 FOMC 회의록 그 공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은 미리부터 안도 랠리를 이제 꺼내서 썼어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도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매수세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새벽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역시 미리 파티를 하듯이 간밤 월가 증권사들 세 곳이 한꺼번에 엔비디아 목표가를 업그레이드 했고요. 결국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죠. 그럼에도 이제 거의 솜털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K 증시에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날 괜히 돌아다니다가 비 맞지 말자. 이런 경계감이 팽배를 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금 너무 일찍부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또 조울증 격으로다가 디프레션에 빠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오늘 급등한 테마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탄소 배출권, 그 유럽 시밤 관련주들, 그리고 또 역시 내일 뉴스에서 이제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원전 다음으로 수소 쪽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메인으로 밀려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 평행 이론이랄까? 오늘 새벽에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엔비디아 이번 실적 보기도 전에 안 봐도 비디오다, 무조건 좋을 거다, 이런 평가에 따라서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주가 찍는 걸 보고 월가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엔비디아 수혜주가 어딜까 해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빨리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직진을 해버리면 결국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지금 구리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기존 전력 송전 이런 쪽 다음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쪽이 뜰 것이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옮겨가면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블룸 에너지가 17% 급등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K 증시 수소랑 ESS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 블룸 에너지 못지않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혹시라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합격점이야, 예상치 다 상회해서 호실적이야. 근데 주가는 차익 실현으로 꽈당하고 무너지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 K수소 관련주들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미국이 대중국 전기차의 100%짜리 관세 폭탄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최근 우리 새만금 지역에서 한중 합작으로 추진되던 배터리 소재 사업이 갑자기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LG화학하고 중국 화유코발트, 그리고 이제 또 SK온하고 중국의 거린메이랑 에코프로, 여기는 이제 3자간 이렇게 지금 새만금의 배터리 소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해서 일단 부지 선정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중국 측에서 MOU 체결 일정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투자 철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업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 IT 전문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를 했다고 나왔는데, 근데 자세한 수치를 보니까 BEV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판매가 1분기에 40% 급증해가지고 약간 착시 효과를 줬다. 대신에 그 BEV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7%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포인트 측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가 순수 전기차를 완전히 추월해버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하이브리드가 초기 비용이 순수 전기차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연료 탱크가 든든하게 이제 어시스트를 해준다는 점이 하이브리드 수요가 높은 이유다, 이렇게 분석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도 최근 이제 하이브리드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아시다시피 저가형 모델에는 당연히 배터리도 싼 걸 쓰니까 LFP 이런 거 저가 역시 배터리 쓰니까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요걸 만회하려고 다시 휘발유 엔진을 그야말로 하이브리드로 갖다 붙이고 있는데, 심지어 비아디는 1분기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7% 증가했지만 이게 전 세계 하이브리드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대요. 러나 반갑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사실 5월 들어서 첫 주에는 근로자의 날로 쉬었지, 그 다음 주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또 쉬었지, 지난주에는 석가탄신일로 또 쉬었지, 이렇게
계속 주 4일 근무만 하다 보니까 휴일이 하나도 없는 이번 주는 왠지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간밤 FOMC 회의록에 대한 뉴욕 증시 반응하고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까지 모처럼 또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그냥 단순히 엔비디아랑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디즈니 픽사에서 전체 직원 14%를 감원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디즈니 픽사나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들은 누가 봐도 이제 첨단의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은 그 손으로만 해야 되는 그 노가다 작업이 많은데 이런 건 이제 AI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인공지능 생태계가 점점 더 자리를 잡을수록에 더 많은 일자리가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고용 없는 경기 팽창,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의 일종의 나비 효과로다가 연준 임원들이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 여기를 반드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연준 임원들 그리고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존재를 한다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반응으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K증시 개장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K증시 이제 아까 오후에는 온통 그 HLB 바이오 포럼의 시선이 쏠려가지고 정말 그 주주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숨죽인 채 오후 내내 중국 관련 소식을 기다렸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 뻔하죠. 그 중국 항서제약에서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말 시진핑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순 회장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HLB 바이오 포럼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에 입국을 하는지 이 여부인데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편 전부 뭐 확인하고 거기 탑승객 명단에 순 씨 있나 알아본다고 아까 막 난리가 일어났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인천공항에 나가가지고 그 순 회장이 진짜 왔는지 호텔 어딘지 뭐 내가 지금 특파원으로 나와 있다 인터넷에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과연 중국 그 항서제약의 순 회장이 FDA 승인이 안 되는 걸 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나요? 뭐 곧 있을 HLB 생명과학 유상증자의 약간 흥행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일 HLB 행사에 순 회장이 나타나는 게 과연 본질적으로다가 FDA 승인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호재라고 할 수 있나요? 대신 이제 HLB에 남은 FDA 관련 일정은 그 CRL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 16일 전에 A타입 회의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FDA랑 HLB 측이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잡혔고 그 다음 이제 실사에 대해서 2차 협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절차나 뭐 실사 혹은 뭐 데이터 보관 같은 게 전부 FDA 소관 사항이고 HLB가 정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CMC 문제는 중국 항서제약이 책임지고 뭐 해결을 한다고 치고 근데 우크라이나 임상 실사 이거는 결국 FDA 맘이에요. 중국 항서제약 핑계는 뭐 그렇다 치고 인정하는데 러우 전쟁은 이거는 핑계를 어디 댈 수가 없어. 아니 미국 정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걸 무슨 수로 HLB가 이걸 나서서 풀겠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 JP 모간이 그 비만약 GLP-1 시장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136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현재 GLP-1 이게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성분인데 현재로서는 부작용은 제일 적고 대신에 체중 감량 효과는 뛰어나다 이렇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현재 원탑은 그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 이제 일라이 릴리 이렇게 투탑인데 이 둘이서 이끌어갈 정도의 시장 규모는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JP모간에서 밝히면서 여기서 찍은 게 바로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라는 신생 바이오 스타트업인데 그래도 일단 나스닥 상장을 했고 여기서 만드는 GLP-1 비만 치료제는 오랄 그러니까 알약으로 된 먹는 약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먹는 비만 치료제가 전에 이제 파이자에서 개발하다가 최근에 부작용이 시게 터져가지고 중단이 됐나? 하여간 그랬죠. 그냥 뭐 설사약 수준이 어때? 그냥 탈수 증상에다가 사람이 정말 탈수기에 돌린 것 마냥 말라 비틀어지면서 살이 빠져버렸다고.
자, 그다음 오늘 새벽 테슬라 급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께 과연 이 테슬라가 드디어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 반등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간밤에 있었던 호재, 그러니까 테슬라 6.66% 분노의 급반등을 이끌어낸 재료는 바로 테슬라의 그 대륙 횡단용 대형 전기 트럭, 이게 이름이 세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그 펩시콜라 제조하는 펩시코에다가 이미 이 세미트럭 35대를 공급했는데 이게 성능이 괜찮게 나왔는지 이번에 추가로 50대를 더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뭐 완전 무인 주행은 아니지만 대신에 고속 충전이 돼가지고 10톤의 화물을 싣고 하루 24시간 동안 1000마일, 그러니까 16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사람이 운전하는 현재 그 대형 트럭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거기다 이제 또 추가로 테슬라 분노의 급반등이 이끌어낸 거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단독 플레이였는데, 갑자기 반협박식으로다가 내가 테슬라 지분 25%를 못 가지게 되면은 AI랑 로봇 이거 빼버리겠다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당장 그 테슬라 형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까지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다, 이 주장이 이제 와장창 깨질 수 있죠. 거기다가 로봇은 뭐 아직까지 테슬라에서 돈을 버는 사업부가 아닌데, AI는 이게 그 FSD, 그 Full Self Driving, 테슬라 자율주행을 다 관장하는데, 이걸 빼버리면은 진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팔다리만 남는 거야. 뇌가 없어지고.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자기 급여 패키지 무효화 해가지고 주식하고 경영권 그런 거 뺏기게 되는 날에는 테슬라에서 AI랑 로봇을 빼서 분사시킨다고. 그럼 이제 그 로봇하고 AI를 또 상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 시총이 안 빠지고 100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추가로 10% 감원을 예고했는데, 현재 테슬라 내부 게시판에는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직원들이 막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대요. 근데 사실 뭐 주주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죠. 일단 차가 안 팔리면 비용이라도 줄이는 게 영업이익 뽑아내는데 유리하니까. 자기가 현재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그 급여 패키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테슬라에서 돈 많이 땡겨갔다고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 소장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연봉에다가 별도로 주식까지 성과 보수로 받아간 게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7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었는데, 그동안 받아간 거 다 따지면 거의 6조가 넘는데요. 근데 테슬라 직원 평균 연봉이 47,700달러. 그래서 테슬라 평균 직원 연봉으로 일론 머스크만큼 받으려면 18,000년을 테슬라에서 진짜 초장기 근속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이슈인데, 근데 뭐 이런 것도 사실 테슬라가 차 많이 팔리고 실적 잘 내가지고 주가도 잘 나갈 때는 아무 시비거리도 안 되던 게, 지금 주가도 인도대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주주 중에서 한 명이 빡쳐가지고 일론 머스크 멱살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고소한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 주식 25%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과연 과도한 급여 패키지에서 비롯된 거다, 이걸 뺏어야 된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마침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정말 차자랄에서 태자랄까지 그야말로 월가 자동차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분석을 보겠는데, 앞에 말한 대로 일단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의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6월 13일 주주총회,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이제 표결이 붙을 수 있다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25%를 가진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흔들릴 경우 테슬라에는 큰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 경영권이 도전을 받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테슬라의 AI 잠재력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대신에 뭐 전기차 생산 쪽은 이미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하여튼 근데 역발상으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테슬라는 이제 그 도주를 활용해서 AI 신경망을 훈련하기 위한 자본 투입이 지금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이제 주주들한테도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야만 되는 어떤 리더십이 일론 머스크한테 계속 있어야 또 자본 투입도 가능한 이런 당위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테슬라 목표가 310달러에다가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은 우선 UBS가 이마트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했는데, 그 배경에는 인력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스타벅스 등 원재료 가격 안정화, 다음 물류 효율 개선, 그리고 SSG.com 적자폭 축소,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마트 목표가도 기존 65,000원에서 이번에 70,000원으로 역시 올려치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은 왜 중립이냐? 요거는 이마트가 지분 43% 보유한 신세계건설의 PF 리스크가 문제다. 그다음 모한 스탠리가 이제 동박제조사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 최근 실적에서 또 적자 찍었는데 실적 회복에는 예상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본다. 근데 최근에는 AI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적 회복과 손익에 대한 AI 기여도가 아직 명확치가 않다. 그래서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는 14,000원. 다음 HSBC는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4만 원. 그다음 이제 한샘 투자 의견 매수에서 보유로 이번에 하향하고 목표가도 7만 5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은 HSBC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기존 12만 4천 원에서 딱 1,000원 올린 12만 5천 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이어서 HSBC는 카카오 게임즈 목표가를 기존 2만 7천 원에서 이번에 2만 5천 원으로 내렸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근데 오늘 마침 맥쿼리 증권도 이 카카오 게임즈를 대놓고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하회로 후려쳤는데 근거는 현재 비용 통제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게임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하반기랑 내년 신규 게임 출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그 출시작에 대한 미미한 반응을 감안하면 여기서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 대상이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목표가 18,000원. 야, 이것도 코로나 때 진짜 12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겨우 2만 원 초반대인데 여기서 목표가 18,000원이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5월 23일 목요일 우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FOMC 회의록을 소화하고 바로 또 출근길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개막을 합니다. 이어서 내일 정부가 여름철 기후 재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지금 현 정부가 안 그래도 지지율도 엉망이고 또 식품 물가는 높아가지고 민생도 막 지금 불만이 많은데 여기서 만약에 올 여름에 작년 그 최상병 같은 사고가 터지든가 아니면 홍수 피해 나가지고 식품 물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 장마 테마주들도 관심이 역대급으로 클 걸로. 다음 이제 산업부가 스마트 가전 실증 특례 현장 방문에 나서는데 이제 제목이 스마트 인덕션 원격 제어. 요거는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가전 요쪽 테마.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미국에서 세계 3대 암 학회 중에 하나인 ASCO 임상종양학회의 연례회의 초록이 공개되는데 K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유한 양행을 비롯해서 총출동을 합니다. 다음 이제 미국 GM, 제너럴 모터스의 캐딜락 차종 첫 전기차 모델인 리빅이 내일 공개되고 우리 기아는 EV3 세부 정보를 역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주항공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 수요 관련 기업 그리드 위즈가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요. 다음 이제 노브랜드 이거는 이마트 그 노란색 그게 아니라 의류 제조사인데 내일 목요일 상장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폴스타 이게 볼보 계열사인데 그 볼보는 또 중국 지리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하여튼 전기차 제조사인데 최근 이 폴스타가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권고가 올라왔다고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게 또 내일 실적 발표 있고 여기다 또 미국 대표 의류업종 폴로 라프로렌 이렇게 내일 밤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